프롤로그. 기억은 도시의 공기처럼 무겁고도 묵직했다. 이따금 일은 아침의 안개처럼 모든 것을 감췄고 때로는 전고의 햇살처럼 날카롭게 내 머릿속을 관통했다. 기억은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확실한 것 같았지만 손을 뻗으면 언제나 멀리 도망쳤다. 그날 밤 나는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엔 사소한 일이었다. 자주 가던 카페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고 어제 읽은 책의 마지막 장면도 희미해졌다. 마치 기억의 실밥이 느슨해지며 조각들이 천천히 흩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메모리아 기억 관리국에 연락했다. 그곳은 도시에서 기억의 복제와 삭제를 담당하는 관청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답은 차갑고 무심했다. 기억 유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휴식하세요. 그 말은 벽에 부딪히는 듯 메아리 쳤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나는 도시 중심의 거대한 도서관에 서 있었다. 책장은 하늘로 끝없이 뻗어 있었고 나는 그 책들이 내 기억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손을 대자 책들은 하나둘씩 희미해지더니 공허한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도서관을 떠날 수 없었다. 책장은 하늘 끝까지 이어졌고 그 끝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좁은 길을 따라 책장들 사이를 걸어가면서 나는 오래된 친구를 찾아 헤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표지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치니 어린 시절 할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다른 책도 꺼내 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했던 여행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책 속 여행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채 중간에서 끊겨 있었다. 숨이 막힐 듯 했다. 왜 내 기억이 이렇게 조각난 걸까? 그때 책장 사이에서 갑자기 책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책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빠르게 제거되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한 권을 붙잡았지만 그마저도 내 손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이곳을 통제하고 있어. 그 순간 책장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빛을 따라가자 작은 테이블 위에 반쯤 열린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야만 사라질 수 있다. 그 말을 읽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도서관은 단순히 내 머릿속을 반영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 도시는 기억의 흐름을 조작하는 거대한 소나기 속에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내 기억을 지워가고 있었다. 1. 기억 도둑과의 만남 며칠 후 한 남자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기억 도둑이라고 소개했다. 당신의 기억 일부가 거래되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누군가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사들였죠. 그 기억들을 되찾으려면 거래 기록을 추적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황당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보여준 증거는 확실했다. 내 생일날 찍힌 사진, 친구들과의 대화 녹취, 심지어 가족과의 기억까지 모두 누군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된 것이었다. 나는 그와 함께 기억을 찾아 도시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 기억, 복제의 함정 기억, 도둑의 안내로 우리는 도시 외곽의 불법 기억 거래소로 향했다. 거래소는 차가운 빛 아래 끊임없이 활동 중이었다. 나는 내 기억이 복제되어 상품처럼 거래되는 광경을 목격했다. 내 어린 시절 가족과의 행복했던 날들이 행복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었다. 나는 내 기억을 되찾기 위해 돈을 지불했지만 복제된 기억 속에는 이상한 어긋남이 있었다. 어떤 장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고 어떤 장면은 아예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기억 도둑은 말했다. 기억은 복제될 때 조금씩 변질됩니다. 복사본은 원본과 같을 수 없어요. 그게 이 도시의 가장 큰 비극이죠. 세 번째 금고 속으로 불법 기억 거래소를 떠난 후 기억 도둑과 나는 메모리아의 외곽으로 향했다. 그곳은 도시에서 버려진 채 방치된 지역이었다. 폐허처럼 보이는 오래된 데이터 센터 건물에 들어가자 그는 말했다. 이곳은 과거 기억 거래가 시작된 장소입니다.
관리국은 처음엔 개인의 기억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건물 내부는 어둠 속에 갇힌 미로 같았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도둑은 벽을 더듬으며 은밀히 숨겨진 스위치를 찾았다. 관리국의 진실을 확인하려면 이곳에서 첫 단서를 찾아야 해요. 그가 벽을 밀자 비밀문이 열렸다. 우리는 아래로 이어지는 금속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네 번째 기억의 금고 계단 끝에서 만난 것은 수십 개의 거대한 금고처럼 보이는 기억 저장소였다. 저장소 안에는 투명한 구체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구체 속에는 사람들이 경험한 기억들이 홀로그램처럼 떠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구체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내 어린 시절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기억하던 장면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이건 조작된 기억이에요. 도둑이 말했다. 관리국은 사람들의 기억을 보관하는 동시에 일부를 수정합니다. 이 도시의 평화는 서로의 신뢰를 담은 기억만 보유하도록 만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왜 내 기억은 사라진 거죠? 그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다. 아마도 당신이 기억의 진실에 가까워졌기 때문일 겁니다. 관리국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위험 요소로 분류됩니다.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로의 침투, 우리는 금고의 중앙에 있는 터미널로 다가갔다. 기억 도둑은 오래된 기억 관리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터미널 화면에는 도시 전체의 기억 데이터베이스가 나타났다. 수만 개의 데이터 파일이 떠올랐고 그중 일부는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빨간 표시된 파일들은 삭제된 기억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파란 파일은 조작된 기억들입니다. 나는 목록에서 내 이름을 찾았다. 파일을 열자 내 기억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에는 조작된 흔적이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의 기억을 바꾸는 거예요? 그는 답하지 않고 화면을 더 깊이 탐색했다. 그리고 관리국 내부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도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의 부정적인 기억은 제거되고 긍정적인 기억은 과장되거나 가공된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증오는 의도적으로 심어진 것임이 드러났다. 여섯 번째 기억의 벽 진실을 알게 된 나는 관리국과 마주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러나 기억 도둑은 내 결정을 말렸다. 진실을 아는 게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이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억 속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뜨린다면 어떤 혼란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거짓에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논쟁 끝에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나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속 깊숙이 묻힌 비밀을 더 조사했다. 그러던 중 나와 비슷한 방식으로 기억을 조작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과거의 관리국의 실험에 반발했던 사람들이었다. 7. 탈출 관리국은 우리가 시스템에 침입한 것을 알아차렸는지 금고 내부에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나는 기억 도둑과 함께 급히 금고를 빠져나왔다. 떠나는 순간 마지막으로 내 기억 파일을 다운로드했다. 그것은 내가 잃어버렸던 과거와 관리국의 진실을 모두 담고 있었다. 이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당신은 그들의 다음 표적이 될 겁니다. 기억 도둑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 도시가 거짓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떠날 순 없어요. 여덟 번째 기억의 속삭임.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좁은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양쪽 벽에는 투명한 구체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희미한 빛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구체 하나를 집어들었고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낯익은 얼굴, 하지만 떠올릴 수 없는 이름. 그것은 마치 내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지만 동시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깨고 보니 모든 것이 불투명해졌다. 손에는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을 뿐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단지 진실과 사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물음 속에서 방황해야 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다. 눈동자의 또렷함이 옅어져 갔다. 아홉 번째 그림자 속 대화. 어느 날 도시의 외곽
오래된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책장에는 먼지가 쌓였고 창문 밖으로는 잿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마치 오래전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찾아올 줄 알았다.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이름은 타카시. 그의 얼굴은 익숙했지만 그가 내 과거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동료처럼 익숙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책장 옆 의자에 앉았다. 괜찮다. 내 기억이 사라진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차분히 설명했다. 관리국이 우리의 과거를 파괴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난 모든 걸 잃는 게 두려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선택을 강요한 거나 다름없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내 안에 고요한 폭풍을 일으켰다.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열자, 기억의 금고, 우리는 관리국의 메인 서버로 향했다. 밤은 깊었고 도시는 초현실적인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서버가 있는 건물은 외견상 평범한 관리국 사무소처럼 보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랭한 공기와 하얀 불빛 속에서 거대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었다. 중앙에 위치한 서버는 마치 무한히 확장될 것처럼 보이는 네트워크의 중심이었다. 타카시는 익숙한 동작으로 시스템에 접근했다. 수천 개의 데이터 파일이 나열되었고 그중 일부는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건 삭제된 기억들이다. 그리고 여기 그는 화면을 가리켰다. 조작된 파일들이다. 나는 내 이름을 찾았고 파일을 열자 내 어린 시절의 장면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기억하는 것과 미묘하게 달랐다. 가족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과장되어 있었고 그 이면의 갈등은 완벽히 지워져 있었다. 진실을 되돌리면 어떻게 될까? 나는 타카시에게 물었다. 그는 화면을 응시한 채 대답했다. 진실이 모두를 구원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건 네가 선택할 문제다. 11장. 기억의 벽 너머 나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다. 기억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과거를 마주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기억 속에는 상처도, 고통도, 실망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반면 조작된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처럼 평화로울 수도 있었다. 결국 나는 두 번째 선택을 했다. 기억을 되돌리되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억을 선택할 자유를 주기로. 타카시는 아무 말 없이 내 선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서버는 정지되었다. 관리국은 더 이상 기억을 조작할 수 없게 되었다. 에필로그. 기억의 흔적 그날 이후 도시는 변하기 시작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기억 속에 감춰졌던 진실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혼란 속에 빠졌다.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며 도망쳤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이 불안정했지만 그 불안정함 속에서 나는 도시가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타카시와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는 더 이상 도시의 어둠 속에서 기생하지 않았다. 기억이란 결국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그는 담담히 말했다. 그게 내가 내게 해주고 싶은 마지막 조언이다. 나는 도시를 떠났다. 떠나는 길에서 벽을 돌아보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벽은 진실을 가두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그 너머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이었다.